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올리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당대표 선거에 임하는 저의 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당과 나라의 상황이 태평 세월입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입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태평 세월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윤상현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는 임기 동안 그럭저럭 관리나 잘하는 그런 당대표가 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당내에 자기 세력을 키우거나 자기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어 우리 주변의 현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과 나라에는 안팎으로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가하게 당내에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의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등 또 부동산 폭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과 무역 수지조차 불안합니다. 북한은 껐떡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지난 정권 동안 더욱 악화되어 국민의 안보 불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해방으로 식물국회, 방탄국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 법안 77개, 또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중점 법안 10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해서 사사건건 정부의 일을 반대하고 있어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야관계를 집권여당 당대표가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 노동, 연금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선 의원으로서 활동하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분들과 깊은 교류를 나눠왔습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민주당의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로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 추진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현재 수도권 121석 중에 우리 당은 지난 총선 당시 17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취약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역량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는 수도권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발언 하나, 메시지 하나에 왜 신경 써야 하는지,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일해본 경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대표를 비롯한 당자 전원이 수도권 출신 의원들로 포진시킨 전략적 선택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윤상현은 학연, 지연, 혈일이 없는 인천에서 당 공천으로 2번, 무소속으로 2번, 4번의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범보수 세력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편가르기와 뺄셈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당 모두를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덧셈의 정치, 포용의 정치, 공정하고 민정인 정당 정치를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당의 중요한 자산인 안철수 의원의 중도 기반, 이준석 전 대표의 젊은 층 기반,
황교안 전 대표의 강성 보수층,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모두를 어울러 함께 가야만 합니다. 원팀이라는 덧셈 정치를 바탕으로 우리 당을 이익 집단이 아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집단으로 재무장해서 무너진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꼭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를 돌파할 비전과 자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의 운명을 가늠했던 1597년의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불과 판옥선 13척으로 일본 왜군 133척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당에도 위기를 돌파할 능력과 의지가 가득 찬 당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험난한 역경을 뚫고서 승리하는 당, 뭉치는 당, 그리고 따뜻하고 정직한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위기에 처하자 그 당시 윈스턴 처칠 경은 허황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는 대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오직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상에는 부족하나마 저와 저의 피와 눈물을 흘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을 던져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설령 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그 승리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물론 우리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랑해전에 임했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윤상에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된 텃밭이나 안락한 온실에서 편안히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당을 바꾸거나 또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험지에서도 온몸을 던져 승리해온 그 경험과 역량으로 다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치열한 선거의 최전선에서 당원 여러분들과 우리 당 모든 후보분들과 함께 같이 싸우고 뛰고 또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저 윤상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국민분들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분들께 신뢰할 만한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비상대책기구, 여야정이 함께하는 초당적인 비상경제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쟁과 당리 당략을 뛰어넘는 대승적인 협력과 공생의 여야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자유민주 진영의 빅텐트를 활짝 펼쳐서 자유우파의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덧셈 정치, 덧셈의 정당, 대통합의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 집단이 아닌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이념과 또 전략과 또 전문가를 영입해서 여의도 연구원을 전면 개편하고 당원 교육을 전담할 연수원을 부활시켜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울 진지 구축과 그리고 투철한 전사들을 양성해 내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당이 24시간 개방이 되고 민원 접수가 상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대표직 속의 신문고를 개설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실질적인 서비스 정당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원이 진짜 진정으로 주인되는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상향식 공천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내년 공천에 있어 당에 헌신하신 분들이 우대받는 공천, 낙하산이나 편가르기가 없는 공정한 공천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승리로 향하는 이 길을 윤상현과 같이 걸어주십시오. 저의 피와 땀과 눈물과 또 신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예. 이준석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당원입니다. 그분들도 대표나 최고위원회에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또 그런 경선을 통해서 또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또 대표의 역량이고 또 정치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경선에 나가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또 경선 이후에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어떤 뭐 정무적인 판단력이나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것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주세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직접 만나셨는지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못 뵀습니다. 작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한번 뵀고 또 전화 통화를 한번 했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전에 교류가 있던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안 만나시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좀 몸이 그렇게 좋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보시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면 복권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마음만 전달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정치적인 뭐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신이시니까 그분께 이 안녕 뭐 이제 어떤 건강하시라는 그런 뜻을 전해드리고 또 뭐 생일 케이크하고 뭐 꽃하고 또 목도리하고 해서 그쪽 책임자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선자금고 건전부 예선자금고 기자회견에서 협조하셨는데 그게 또 하실 건가요?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정치 아시다시피 문민 독재했고요. 경제 폭망시켰고 외교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외교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김정은과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와는 정반대로 완전한 핵무장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들 병원 1,400억 불법 대출 과정에서 그 당시 관계한 분이 대형 로펌에 120억을 전달했다는 그런 증언. 지난번에 신혜선 회장께서 나오셔서 증언하셨습니다마는 120억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선 받은 게 1억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199억이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199억의 자금부터 일단 추적하는 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첫 단추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주 조용합니다, 언론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산업은행에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말로 불법 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꼭 산업은행 총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쪽에서도 당연히 산업은행에서 1,400억 우리들 병원 또 명지병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합법적 대출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과정에서 대형 로펌이 껴서 120억을 전달했던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또 그쪽에서는 1억 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잠잠하고 수사기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걸 꼭 밝혀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다면 또 다음 단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계속 대선 자금 의혹이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 조용합니다. 그거를 꼭 정밀 추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응? 막 받고 싶은데. 예. 어제 무릎 꿇고 사죄 말씀드린 유영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의원의 손해자가 말씀했는데 막내에 좀 함축하셨나요? 아, 그런 뭐 그건 없어요. 유해 최고위원은 제가 아끼는 후배고 오랜 뭐 이 관계를 맺어왔는데 최근에 복당이 되면서 어떤 이제 본인의 최고위원 출마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데 아시다시피 정론관이라는 데가 그 꼭 국회의원이 배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제가 누구랑 뭐 러닝메이트 한다 그런 어떤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어떤 전략이나 비전이나 공약 등으로 직접 당원들에게 호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진 선생님 보도 뭐 어제 있죠. 그거 사실상 제가 그저께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통화도 하고 다 얘기한 게 맞고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그 지역 정서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맞다 라는 걸 드립니다. 통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도 사실이고 사진 찍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의 어떤 그분 그 측 남진 선생님 측이 어떤 여러 어려운 곤혹스러운 정책 입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됐죠? 또 뭐 이거 뭐든 질문하셔도 좋은데. 네. 오늘 오전에 CDS 이철규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던데 그 안철수 의원이 앞서 당권 초반에 연대하자고 하셨잖아요. 이런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그 반면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시 극한때 그 일단 수도권 연대는 사실 자꾸 연대라고 하는데 그 김기현 의원의 뭐 김장연대, 소위 말해서 PK, 이 기득권 연대에 대해서 대안 개념으로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뭐 안철수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하겠다, 약속하고 뭐 그것을 기획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자강론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수도권 당 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도권 대표론하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대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도권 연대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 뭐 여러 얘기를 했나 본데 제가 이제 아직 그거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됐죠? 예.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상승세를 타면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결국 인사를 가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최근의 상승세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에 대한 행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이 된 거다. 아시다시피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50여 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단 린치를 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사실상 출마 사퇴하라는 그런 요구서 같아요. 이게 바로 뺄셈 정치의 기질이거든요. DNA예요. 제가 이걸 혁파시키려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 실망감이 표로 여론조사, 물론 국민참여 여론조사입니다만 그 실망감이 그대로 안철수 의원의 상대적인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핵관들 또 그걸 따르는 여러 의원들의 정치적인 행태가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큰 동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출렁출렁거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민심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줄 세우고 또 집단적으로 반윤 이미지 딱지를 붙이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참 하책 중에 하책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가겠습니다.